여기는 내 집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간 모욕과 무시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명문가라 자부하며 멸시하던 시누이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5억짜리 이 저택의 소유주는 접니다. 그리고 당신 오빠가 사장이라고 자랑하던 그 회사도 내 겁니다. 며느리이자 아내였던 여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5년 전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박은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당근을 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렸죠. 은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5년간 연습해온 표정이었죠.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부엌에서 뭐 하는 거야? 이선주였습니다. 강우의 누나이자 은하의 시누이였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의 실질적 지배자가 된 여자였습니다. 선주는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고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실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은하는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죠. 점심 준비 중이에요. 지금 겨우 11시도 안 됐는데 벌써 점심 준비.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주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날카로웠습니다. 은하의 손이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얼굴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선주가 냉장고를 열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것 봐. 어제 내가 사온 갈비 어디 갔어? 설마 또 친정 식구들 몰래 갖다 준 거 아니야? 강우 오빠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구워드렸어요. 당신이 만든 음식 먹고 오빠가 체한 적이 한두 번이야? 요리 실력도 형편없으면서. 냉장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선주가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오늘은 또 뭐야 그 차림이. 맨날 트레이닝복만 입고 돌아다니면 채통이 서. 은하는 자신이 입고 있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지만 선주의 눈에는 그게 문제였죠.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명문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지. 친정이 변변찮으면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이 변변찮다. 그 말이었습니다. 늘 듣는 말이었죠. 은하의 친정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재산도 많지 않았고 명문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주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상기시켰죠.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좀 실천을 해.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해? 오늘 오후에 우리 오빠 투자자 미팅 있다고 했잖아. 집에 올 수도 있으니까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선주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완전히 사라졌죠. 고요했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5년간 반복된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칼날 같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원의 단풍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은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하가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주가 은하를 처음 똑바로 쳐다봤을 때 그 눈빛을 은하는 기억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가치를 매기는 시선이었죠. 그날 이후 선주가 이 집의 실질적 지배자가 됐습니다. 시어머니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죠. 감시자였고 심판자였습니다.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아, 맞다. 그 작은 회사. 아이는 언제 나올 거야? 명문가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재택근무? 그게 무슨 일이야?
집에서 컴퓨터만 만지작거리는 게 매일 쏟아지는 비난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무시였죠. 은하는 부엌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죠. 선주가 다시 와서 확인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오후 2시가 되자 청소가 끝났습니다. 은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 현황, 환율 변동 그래프, 부동산 자산 분석 리포트들이었죠. 은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수억 원이 오가는 자산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글로벌 IT 자산관리 전문가, 그것이 은하의 진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큰 돈을 다루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선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택근무라니. 그게 무슨 일이래? 은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바뀌었습니다. 30억에서 32억으로 올랐죠. 한 번의 거래로 2억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은하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관리하는지, 얼마나 뛰어난 전문가인지 알 필요도 없었죠.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강우였습니다. 은하의 남편이자 40대 초반의 자칭 사업가였죠. 강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은하는 부엌에서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를 정성껏 만든 상이었죠. 식사 준비됐어요. 배 안 고파. 강우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분명했죠. 은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우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누구에게 웃는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누나가 또 온대. 집 깨끗하게 해놔. 그리고 은하야,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한 5천 정도.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5억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빨리 좀 알아봐줘. 급한 거야. 강우는 그 말만 남기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은하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차려진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밥이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죠. 젓가락을 들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5년간 혼자 먹은 식사였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반복됐지만 오늘따라 더 힘들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은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클릭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 25억짜리 저택의 소유주 이름 박은하.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법인 등록 서류였습니다. 강우가 사장이라고 자랑하는 그 회사의 진짜 소유주,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 박은하. 은하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소였죠. 강우는 몰랐습니다. 선주도 몰랐습니다. 5년 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은하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하를 무시했습니다. 배경 없는 며느리라고, 쓸모없다고, 아이도 못 낳는다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하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선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정이 변변찮으면 더 노력해야지. 요리 실력도 형편없으면서 명문가 며느리 채통이 뭐니.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5년간 모은 증거였죠. 은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밤 11시,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아니, 서재에 있는 척하며 어디론가 나갔을 겁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과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것을, 이 집이 사실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도 모른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5년간 쌓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강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먹은 식사들이 스쳤고 빈 침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진짜 은하가 누구인지, 이 집이 누구 것인지, 회사가 누구 돈으로 돌아가는지. 그때 강우와 선주는 어떤 얼굴을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은하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고요했지만 곧 모든 것이 뒤집힐 순간이었죠. 도대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흘 후 오전 9시였습니다.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니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은하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선주였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죠. 분노가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은하야,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부르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죠. 은하는 차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선주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옆에 던지고 팔짱을 꼈습니다. 은하를 노려보는 눈빛이 매서웠죠. 우리 오빠 회사 상황 알아? 잘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남편 회사 상황도 모르고 살아. 선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하는 침착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5년간 훈련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엉망이야.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어. 이대로 가면 부도날 수도 있다고. 당신 친정에서 자금 좀 대줘야겠어. 최소 10억은 있어야 해. 선주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죠. 10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은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삼키며 시간을 끌었죠. 친정에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다고. 확인은 해봤어. 작은 회사면 어때?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남편 회사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선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은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농담해. 선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려다보며 말했죠.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알아? 우리 오빠가 당신 같은 배경도 없는 여자랑 결혼해 준 거야. 그런데 지금 회사 위기인데 모른 척 할 거야? 순간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죠.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당장 해야 한다고.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우였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누나 왔어. 은하야, 우리 진짜 급해. 이번 주까지 자금이 안 들어오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 은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선주는 서서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있었고 강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이었죠. 친정에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와야 한다고. 알았어. 오늘 중으로 답 들을 수 있겠지? 선주가 핸드백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강우가 은하를 봤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근데 진짜 급한 거야. 은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명문가 출신이라 자부하는 남자. 하지만 지금은 초라했습니다.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위기에 몰린 남자, 아내에게 손 벌리는 남자였죠. 오후 2시
은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회사 재무제표가 떴습니다. 강우의 회사였죠. 적자였습니다. 심각한 적자였습니다. 지난 2년간 계속 손실이었죠. 은하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우의 개인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수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은하는 또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한 여자의 계좌였습니다. 강우의 내연녀였죠.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2년간 계속됐습니다. 회사 돈이었습니다. 횡령이었죠. 은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고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5년간 참았습니다. 모욕을 견뎠고 무시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까지 요구합니다. 친정에서 자금을 대라고 10억을 가져오라고. 은하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보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었죠. 오후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주였습니다. 답 나왔어. 아직이에요. 아버지가 회의 중이라서요. 언제 답 들을 수 있는데? 내일까지는요. 내일 점심까지.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지만 은하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선주가 또 왔습니다. 답 나왔어. 네. 아버지랑 통화했어요. 그래서 은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대요. 뭐? 불가능? 무슨 소리야? 선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정회사가 해외 투자 규정에 묶여 있대요. 국내 기업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안 된대요. 무슨 개소리야? 해외 투자 규정. 그게 뭔데? 글로벌 펀드 규정이요. 자금 집행에 제한이 있대요. 특정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없대요. 감사 문제 때문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선주는 몰랐습니다. 해외 투자 규정 같은 건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없대요. 없다고?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은하는 선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렵지 않았습니다. 5년간 준비했고 모든 것을 계획했으니까요. 선주는 은하를 노려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외 투자 규정이라는 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알았어. 나가봐. 선주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선주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은하 친정에서 안 된대. 다른 방법 찾아야겠어. 은하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죠. 성공했습니다. 거절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죠. 은하는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에 흘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죠.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우와 선주는 몰랐습니다. 은하가 왜 거절했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규정 때문도 아니었죠. 은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 강우가 파산하는 걸 보는 것, 그리고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은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소였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도대체 은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후 오후 3시였습니다. 은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 주차장이었죠.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서 은하는 앞을 응시했습니다. 백화점 정문이 보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아침 강우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저녁 늦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스케줄을 다 파악하고 있었죠.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없었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었죠. 은하는 휴대폰을 꺼내 강우의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귀금속 매장이 있는 층이었죠. 은하는 모퉁이에 서서 매장이 보이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강우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함께였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강우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친밀했고 자연스러웠죠. 두 사람은 귀금속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매장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강우가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죠.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며 좋아하는 게 보였죠. 강우가 직원에게 뭐라고 말했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죠. 강우가 카드를 내밀어 결제했습니다. 여자가 강우의 팔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강우가 여자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촬영은 계속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매장을 나와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습니다. 은하는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강우의 차가 보였고 두 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은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긴 키스였죠. 은하는 그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다 얻었으니까요. 증거를 확보했죠. 은하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여자의 얼굴도 또렷했습니다. 목걸이를 사는 장면, 카드로 결제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영상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 은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5년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명목상이라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고가 보석을 사줬습니다. 횡령한 돈이었죠.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고 배신에 대한 눈물이었죠. 은하는 눈물을 닦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3개월 전에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은하. 또박또박 썼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결혼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지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죠.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서류를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강우에게 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것이었죠. 진짜 반격을. 은하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섰죠. 강우를, 선주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죠. 하지만 은하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폭풍이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강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뭐야? 토스트랑 커피예요. 은하가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강우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 가야 해. 중요한 미팅 있어. 그 전에 드릴 게 있어요. 은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우가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었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는 대로예요. 이혼 서류? 갑자기 왜 이래? 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 많이 했어요. 이 결혼은 끝났어요.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은하는 차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이유가 뭔데?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모르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가웠죠. 강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안 돼.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데? 당신 남편인데. 남편이요? 명목상만 남편이죠. 은하가 냉소했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이거 찢어. 서명하세요. 조용히 끝냅시다. 안 해. 절대 이혼 안 해. 알았어. 강우가 서류를 구겨 테이블에 던지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은하는 구겨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펴서 봤습니다.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죠.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강우는 이혼하지 않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위기니까 은하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선택권은 강우에게 없었습니다. 은하에게 있었죠.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건 은하였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였어요. 은하는 법률사무소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등을 받쳤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죠. 이혼 조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동의 없어도 6개월 후 재판 이혼 가능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자 영상이 재생됐죠. 백화점 귀금속 매장이었습니다. 강우와 여자가 보였어요. 목걸이를 고르는 장면이었죠. 변호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은하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죠. 변호사가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부인 명의네요. 특유 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은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만족스러웠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속은 달랐죠. 긴장됐어요. 오늘 저녁이 중요했습니다. 선주와 강우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5시였어요. 은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5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죠.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차가웠죠.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선주였습니다. 강우도 함께였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죠. 은하는 서재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선주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일자였고 화가 난 표정이었죠. 강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어요. 며칠간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은하는 소파에 앉았고 선주와 강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선주가 입을 열었어요. 이혼 서류 취소해. 짧고 강한 명령이었죠.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선주의 눈을 똑바로 봤죠.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선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선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 앞으로 다가왔죠.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받아줬잖아. 명문가 며느리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며느리 노릇해. 은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얼굴은 변하지 않았죠.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래. 이혼하려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또박또박 말했죠.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선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펼쳤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선주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죠. 강우가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25억짜리 저택의 소유주는 접니다. 은하가 차분히 말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똑딱똑딱.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선주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5년 전 제가 매입했어요. 결혼 직전이었죠. 은하가 계속 설명했어요. 선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우도 얼어붙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 있었죠. 유산이 적었어요.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 집을 샀습니다. 제 돈으로요. 은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서 그런 돈이? 떨리는 목소리였죠. 제 상속 재산이에요. 친정 할아버지 유산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죠. 선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강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5년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배경 없다고 깔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주저앉아 있었고 말도 못하고 있었죠.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후련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죠. 5년간 제 집에 사셨어요. 무료로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선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나가셔야겠어요. 이혼하면 당신들이 나가야죠. 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하야. 회사는 내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냉소였죠. 회사요? 그것도 제 겁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어요. 선주가 은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강우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은하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선주가 소리쳤습니다. 은하야, 당장 내려와. 은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죠. 은하야. 선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어 들어가고 문을 닫았죠. 고요했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하지만 해냈어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집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요. 5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말했죠.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내렸어요. 별들이 빛났죠. 은하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탄이 남아 있었죠. 회사 소유권. 그 진실이 밝혀지면 강우와 선주는 어떻게 될까요? 은하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죠.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가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강우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은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클릭했어요. 회사법인 서류였습니다. 주주명부였죠. 은하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은하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어요. 폭풍이 몰아칠 내일을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어요. 은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죠. 변호사로부터였어요. 이혼 조정 신청 완료. 첫 조정 날짜는 3주 후입니다. 은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렸죠. 창밖을 봤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밝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차가웠죠.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어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였죠.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거실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우가 서 있었어요. 선주도 함께였죠.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변호사였어요. 강우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죠. 뭔가 준비해온 게 분명했어요. 은하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변호사 한 명이 가방에서 파일들을 꺼냈죠.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회사 법률팀이야. 강우가 말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기다렸어요. 집이 당신 거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회사는 달라. 강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법인 등록증이었습니다. 강우의 이름이 대표이사로 적혀 있었죠. 은하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강우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왜 아무 반응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이라도 회사는 특수하다는 내용이었죠. 경영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강우가 금액을 제시했어요. 5억이었죠. 은하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주가 은하를 노려봤죠. 은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사 재무제표였죠. 최근 3년치였어요. 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하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부채 15억, 자산 10억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산은 마이너스 5억이었어요. 미지급 임금 2억, 거래처 외상 3억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변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강우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법인 설립 서류였습니다. 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죠. 설립 자금란에 10억이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투자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로벌 IT 자산 재단이었죠. 강우가 서류를 빼앗듯이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훑었죠. 얼굴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당황, 혼란, 그리고 공포. 은하는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어요. 주주명부였습니다. 실제 지분 구조가 적혀 있었죠. 글로벌 IT 자산 재단 60%, 이강우 40%. 강우가 믿었던 70%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죠. 종이가 흩어졌어요. 선주가 황급히 서류를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은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았죠. 박은하, 글로벌 IT 자산 재단 대표이사.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강우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글자를 읽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주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입이 벙긋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2명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은하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5년 전 강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 10억이 필요했다는 것, 은행 대출이 안 됐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단 이름으로요. 강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몇 번이고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문가라는 집안이 궁금했다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관찰했다고 했죠. 5년간 지켜봤다고 했어요. 선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다고, 완전히 미쳤다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겁에 질린 목소리였죠.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은하의 팔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은하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 강우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할 거야?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이미 다 계획돼 있었지만요. 생각해 볼게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은하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에서 강우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죠. 변호사들이 당황해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은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해냈습니다. 진실을 모두 말했어요. 회장이라는 사실을,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5년간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을 밝혔죠. 은하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쿵쿵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일을 하나 클릭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보낸 자료였죠. 강우의 사채 내역이 가득했어요. 7억 2천만 원. 그리고 횡령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폭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우의 빚 내연녀에게 쓴 돈, 회사에서 빼돌린 돈.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이제 강우는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파멸은 이제부터였죠. 은하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강우와 선주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강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채빚과 횡령까지 드러나면. 사흘 후 오후 4시였어요. 은하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은하의 시선은 입구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은하를 발견하고 다가왔죠. 사설 탐정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 강우를 조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남자가 인사하며 앉았어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자료 다 들어있습니다. 은하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사진들이 가득했죠. 탐정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급여 내역이었습니다. 이강우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800만 원이었죠.
대표이사 급여치고 적은 금액이었어요.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니까요. 그 다음 서류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채 내역이었어요. 은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종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죠. 총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자가 월 5%였죠. 연 60%의 불법 고리대금이었어요.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겼어요.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강우의 서명이 선명했죠. 지문까지 찍혀 있었어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돈의 사용처였어요. 은하는 눈으로 내용을 훑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여자 이름으로 계약됐어요. 명품 구매에 1억 5천, 수입차 구매에 1억이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테이블 모서리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침착했어요. 탐정이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사법인 계좌 내역이었어요. 3년간 총 4억 원이 빠져나간 게 보였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된 거였죠. 명백한 횡령이었어요. 은하는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죠. 증거는 완벽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있고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죠. 탐정이 명함을 하나 더 건넸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은하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탐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하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죠. 강우의 빚 7억 2천만 원, 회사 횡령 4억 원. 합치면 11억이 넘었어요. 은하는 웃었습니다. 냉소였죠. 명문가 출신, 자칭 사업가. 하지만 실상은 월급쟁이 사장이었어요. 사채 빚쟁이였고 횡령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은하는 집에 있었어요.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피곤해 보였죠.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포기하겠다고 은하가 회장이라는 것도 인정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은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던졌죠. 강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채 차용증이었어요. 7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은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안다고. 그 여자 아파트 전세금 2억, 명품 구매 1억 5천, 차량 구매 1억이라고. 그리고 회사 돈 횡령 사업까지 합치면 11억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했어요. 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죠.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계속 말했어요. 월급쟁이 사장이 11억 빚을 졌다고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렸어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죠.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은하의 팔을 잡으려 했죠. 놓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강우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은하는 그대로 계단을 올라갔죠. 은하야. 뒤에서 강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닫았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혔어요. 강우의 빚 횡령 외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죠. 별이 하나 보였어요. 은하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선주였습니다. 그 여자까지 무너뜨려야 했죠. 은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5년간 모은 선주의 폭언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었죠. 은하는 하나를 재생했어요. 선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정이 변변찮으면 더 노력해야지. 요리 실력도 형편없으면서. 명문가 며느리 채통이 뭐니. 은하는 파일을 멈췄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죠. 내일이었어요. 내일 선주와 마지막 대결을 할 거였습니다. 이틀 후 오전 11시였습니다. 은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이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죠. 기사 하나가 떴어요. 명문가 며느리의 배신, 시댁 재산 탈취 의혹. 은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익명의 제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며느리가 결혼 후 시댁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힌트가 가득했습니다. 강남 거주, IT 관련 일, 5년차 며느리. 은하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죠. 은하는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죠.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 시댁 재산 노린 거 아니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하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죠. 다른 번호였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벌써 연락처를 알아낸 거였죠. 은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자산가 시댁 며느리 이혼 후 재산 독식 시도.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선주였어요. 선주가 언론에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오후 2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변호사였죠. 은하는 받았어요. 부인, 기사 보셨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비해주세요. 내일 사무실로 갈게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선주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강우도 함께였어요. 은하야, 나와. 선주가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서재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선주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흥분한 상태였죠.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 화면이 보였어요. 이거 봤어? 이제 다 알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은하는 소파에 앉았어요. 차분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기사 낸 거 당신이죠? 은하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냈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겠더라고. 선주가 소리쳤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서요?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선주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명예는 끝났어. 사람들이 다 알 거야. 은하는 일어났어요.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을 들고 내려왔죠. 테이블에 놓고 파일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선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정이 변변찮으면 더 노력해야지. 요리 실력도 형편없으면서. 당신 같은 배경도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어딘데. 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우도 얼어붙었습니다. 은하는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또 선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도 못 낳으면서 뭐하러 여기 있어. 명문가 며느리 자격도 없는 주제에. 그 다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계속 선주의 폭언이 흘러나왔습니다. 5년간 녹음했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있죠. 이걸 언론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우가 은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은하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선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들도 모두 제출할 겁니다. 5년간 시댁에서 당한 학대의 증거로요. 선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동정하지 않았죠. 여론이 어떻게 바뀔까요? 며느리를 학대한 시누이, 횡령한 남편, 그리고 그들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누가 악인일까요? 정적이 흘렀어요. 선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우도 말이 없었죠. 은하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모두 제출했어요.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했죠. 오후가 되자 새로운 기사가 떴어요. 며느리 학대 의혹, 5년간 녹음 파일 공개. 은하가 직접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거였습니다.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됐어요. 선주의 폭언이 그대로 실렸죠.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번엔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가 피해자였네. 5년간 저런 말을 들었다고. 시댁이 진짜 문제였구나. 여론이 역전됐습니다. 완벽하게 뒤집어졌죠. 은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선주가 시도한 여론전은 실패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고립됐죠.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강제 퇴거였죠. 48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낼 거였어요. 일주일 후 오전 10시였어요.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있었죠. 맞은편 소파에 강우와 선주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죠. 선주의 눈밑이 거뭇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평소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강우는 더 심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아 텁수룩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건물명도 통지서였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48시간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주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우도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은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죠. 5년간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두 사람이었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청산 통지서였습니다. 글로벌 IT 자산재단 이사회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펄럭였죠. 회사가 청산됐습니다.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강우의 월급도 끊겼습니다. 대표이사직도 박탈됐죠. 이제 강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하를 봤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은하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우린 어디로 가? 선주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2장 내밀었어요. 이사업체 연락처였습니다. 48시간 안에 모든 짐을 빼시면 됩니다. 개인 소지품만 가져가세요. 차가운 설명이었죠. 선주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하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에서 선주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은하는 방문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해냈습니다. 5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해냈죠. 집을 되찾았고 회사도 정리했습니다. 강우와 선주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이틀 후 오후 2시였습니다. 은하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렸죠. 선주와 강우가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선주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울다가 그친 것 같았습니다. 강우는 표정이 없었죠. 멍한 눈빛이었어요.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박스가 나갔어요. 선주가 현관에 섰습니다. 은하를 봤죠.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냥 고개를 돌려나갔어요. 강우도 현관에 섰습니다. 집안을 돌아봤어요. 5년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니, 5년간 은하의 집에 얹혀 살았던 거였죠. 강우가 은하를 봤습니다. 은하야. 작은 목소리였어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했어요. 완전한 고요였습니다. 은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텅 빈 소파, 깨끗한 테이블, 조용한 공기.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5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닦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가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은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였죠.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재판부가 은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모든 게 은하 명의였으니까요. 또 다른 이메일도 있었어요. 사채업자로부터였습니다. 강우를 법적으로 추적하겠다는 내용이었죠. 7억 넘는 빚을 갚아야 했어요. 강우는 이제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거였습니다. 은하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단풍나무가 보였어요. 빨간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5년이었습니다. 길고 긴 5년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모욕을 견뎠어요. 무시를 삼켰고 분노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은하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가 보였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빛났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하는 받았어요. 박은하 대표님이시죠? 저는 비즈니스 위클리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기자였어요. 은하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며느리 학대에서 벗어나 자립한 여성 CEO의 이야기로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은하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번졌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었죠. 저녁이 됐어요. 은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식사였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편안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은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식사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고 편안했죠. 눈을 감았어요. 5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주의 날카로운 목소리, 강우의 차가운 눈빛, 혼자 먹은 식사들, 숨겨야 했던 진실들. 하지만 이제 모두 과거였어요. 끝난 일이었죠.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은하만의 집에서 은하만의 삶을 살게 될 거였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박은하는 자유로웠어요. 완전히 자유로웠죠.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은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죠. 도대체 은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글로벌 IT 자산재단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자유로운 여성으로서